고래는 참 신비로운 동물이지. 깊은 바닷속에 살면서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포유류인데 실제로 보기도 참 힘든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가덕도 앞바다에서 고래들이 자주 발견이 된다네요. 고래들이 부산 앞바다와 동해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유가 뭔지, 또 주로 어떤 종류가 발견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박겸준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네. 저희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2004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네. 설립은 이제 부산에서 있었지만 2006년에 울산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에 소재해 있고요. 예. 저희들이 하는 일은 그 이름에서 풍기는 것처럼 이제 고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고래류들이 뭐 얼마나 분포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제 기본이 되겠고요. 네. 그 외에서 이제 그물에 걸려 죽거나 떠밀려오는 이런 고래 개체들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생태, 그것을 통해서 생태를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최근에는 뭐 음향 연구, 유전 연구 등도 이렇게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도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동해에서 멸종 위기종인 참고래가 헤엄치는 모습이 42년 만에 처음으로 포착됐다 하던데, 몇 마리나 발견됐습니까? 아, 네. 제가 올해 동해에서 가을에 조사를 하면서 총 4개 무리로 해서 6마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고래가 근데 어떤 고래인지, 그리고 이게 뭐 42년 만에 처음 포착됐다고 하니 그 의미가 큰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이제 대왕고래라는 이제 동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 대왕고래는 약 한 뭐 30m까지 이제 큰 이제 그런 지구상 최대 동물인데, 그 다음으로 큰 동물이 이 참고래입니다. 뭐 약 23m에서 27m까지 성장하고요. 네. 뭐 100톤까지 이르는 이제 그런 동물인데, 이 참고래가 1980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발견돼서 기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이제 주요한 이제 포경국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1985년까지 이제 고래를 잡았었는데, 이전에 이제 구한 말부터 해서 일제 강점기 그 시절에 이 참고래는 주요 포획 대상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남에게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80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견되었고요. 그러고서 이제 85년 이후에 포획이 금지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고래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고, 이제 최근에는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하는 등 이제 이런 노력 등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고래가 이제 자주 늘어나는 것이 눈에 띄지 않았었거든요. 아시다시피 고래는 이제 번식률이 매우 낮은 생물이라서요. 근데 이렇게 참고래가 보이금으로 해서 이제 좀 이 개체 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고래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그냥 바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어가지고 참 보기가 힘든데, 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서 이제는 우리 바다에서 찾은 고래가 뭐 몇 종이나 되고 몇 마리나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그 배를 타고 나가서 직접 이제 조사를 하는 이제 방법을 통해서 발견된 종들, 그리고 저희가 뭐 항상 이제 바다를 조사할 수 없으니까, 네. 뭐 이제 우리 이제 해변에서 이제 발견되는 것들, 이제 그물에 걸리는 것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문헌에서 나온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을 해보니까 약 한 35종 정도가 우리 바다에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늘 바다에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뭐 해변에서 또 그리고 그물에 걸려온 것들을 좀 확인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방식으로 고래를 연구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일단 이제 우리 바다에는 이제 그 해경들이 있고 무슨 이제 그 관리하는 이제 감시단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고래가 그러니까 그물에 의도치 않게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이제 떠다니는 것들이 발견이 되면
이게 그 해경에 신고가 되거든요. 해양 경찰에. 그러면 이제 종 식별이나 뭐 그 종에 따른 또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종 식별을 해주고 또 이제 연구가 필요한 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얘네들이 왜 죽었는지 또 생태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어떻습니까? 고래 연구센터에서 이 포착되는 연구진한테 포착되는 고래의 종류나 뭐 발견류 이런 게 많아지고 있습니까? 네. 이번 조사가 조금 저희 최근 가을 조사가 좀 괄목할 만했던 게 일단 사실은 이제 그 모든 종들을 다 포함해서는 이제 발견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바다에 자주 나타나는 이제 고래들은 얘네들이 이제 발견을 하면 뭐 무리의 크기에 따라서 막 개체 수가 막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다만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좀 희귀한 종 그리고 대형 고래들의 발견률이 좀 증가를 했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뭐 큰 머리들 고래, 까치들 고래 등은 이제 좀 발견하기 힘든 종들인데 이제 발견이 됐고 특히나 이제 그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창고래를 비롯해서 이 유명한 소설 이제 영화의 이제 그 대상종인 그 향고래, 그 모비딕, 예, 여기 나오는 향고래, 그리고 심지어 이제 혹등고래까지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좀 이제 이런 이제 희귀한 종들의 이제 발견율이 최근에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희귀종과 대형종이 최근에 많이 발견되는 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85년 이후로 이제 고래 포획을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몇십 년이 흘렀는데 벌써, 사실 그전에는 이렇게 그 포획을 금지를 하고 이제 보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래가 그렇게 좀 증가를 했다라는 증거를 좀 찾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예전에 이제 보였던 종들이 안 보이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결과를 통해서, 이런 종들이 이제 이제 관찰이 되고 하니까, 이제 없어졌던 이제 고래들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후위기 때문에 여러 종들이 사라지고 있고 이런 얘기만 늘 듣다가 또 이거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부산 바다에서도 고래들이 많이 발견됩니까? 네.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덕도 앞에도 이제 그 상갱이들이 이제 자주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밍크고래, 그리고 범고래, 뭐 큰머리 돌고래 등 여러 종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이제 부산, 뭐 울산 이쪽은 이제 뭐 항만 도시고 또 산업 도시다 보니까 이제 연안 개발이 많이 돼 있고 그 배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이제 그 고래들이 이제 접근을 좀 하기가 좀 꺼려하지만 이제 조금 떨어진 그 해역으로는 좀 다수가 이제 이동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뭐 가덕도 앞바다나 이런 곳들에 고래가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그곳에 뭐 생태계가 고래가 좀 있기 좋기 때문인 겁니까? 일단 상갱이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에 많이 있는 상갱이 같은 경우에는 남해 전 연안에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 상갱이라는 종은 연안 가까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이제 육상에서도 관찰이 되고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뭐 향고래나 민코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연안 가까이 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육상에서는 관찰을 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부산은 이제 항만 도시이기 때문에 배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좀 접근이 어려운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부산 앞바다인 그 대한해협은 그 고래들이 이제 동해와 남해를 오가는 이제 중요한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의 대한해협으로 해서 여러 다양한 종들이 자주 왕래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래는 그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상위 포식자로서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이 생태계의 건강도를 볼 수 있는 종이에요. 왜냐하면 그 생태계가 건강하고 풍성해야 이런 이제 고래들도 오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고래는 또 경제와도 이제 무관하지 않은데 이 고래 최근에 이제 고래 등 이제 해양 포유류를 이제 그 의도치 않았지만 잡건하는 그런 어업에서 생산되는 그 어획물에 대해서는 수출을 이제 규제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출을 규제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이제 고래 보호가 좀 우리 생활에도 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해양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면 더 많은 고래가 돌아오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있고 또 우리 가까운 바다에서도 고래를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박겸준 박사였습니다.